네, 영화계 99화.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는 크툴리님이 추천해주신 그을린 사랑입니다. 네. 일단 이 영화는 제가 컨택했고요. 네. 일단 저도 이 영화를 전에 봤었을 때 꽤 옛날에 봤었던 것 같은데 스미스 군이 추천을 해주셔서 네. 봤죠. 그때 사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와, 저런 상황과 저런 시국이면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도 충격적이었지만 연출 방법 자체가 충격적인 걸 더 돋보이게 만들어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영화였어요. 보고 나서 그 메시지가 너무 나한테 내리박혀서 그리고 결국 사랑 영화의 범주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한국 제목은 그을린 사랑이고요. 영어로는 인센디스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게 불에 그을린 것, 그을려서 타버린 것들, 뭐 전쟁의 참화,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뭐 격정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지. 네. 연출과 각본은 드니 빌레브 감독이고요. 공동 각본 중에 한 명이 발레리 보그랑 상파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촬영 감독님은 앙드레 터빈이라는 분이고요. 수상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2011년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고 그리고 각종 영화제 후보에 많이 올랐습니다. 초청도 받았고 네.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베니스 데이즈 부분에 최우수 작품상을 탔고 밴쿠버 영화제에서 캐나다 장편상,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서 바르샤바 대상 국제 경쟁 부분, 미국 비평가협회에서 외국어 영화 톱5에 선정됐고 보스턴 비평가협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확실히 2011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만 오르고 타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이 의아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65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였고 16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3배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수익을 내서 충분히 흥행했고 이 영화는 원래 원작이 있죠. Y.D. 무아와드라고 하는 극작가의 연극을 네. 보고 만들게 된 영화입니다. 그쵸. 그래서 원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Y.D. 무아와드라고 하는 사람은 극작가이자 연출가이자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1968년 레바논에서 태어났고 8살 때 내전 때문에 가족들이랑 프랑스로 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시 1983년에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국립연극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하게 되고 졸업 후에 수많은 프랑스 희곡 작업을 했고 1990년에 3편의 연극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에서 1990년 사이에 레바논 내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네. 연극을 만들게 되고 이 연극이 그을린 사랑의 원안이 되었지. 예, 일단 원안인 연극 인센디즈라고 하는 작품은 2003년에 프랑스에서 초연된 후에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미국, 호주, 이탈리아, 일본 등등등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고 네. 2003년 초연됐을 당시, 그러니까 그 해에 프랑스에서 최우수 연극상을 수상한 바가 있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감독인 드니 빌레브 감독은 이 연극을 보자마자 연극에서 보여주는 강렬함 때문에 펀치 한 대 맞은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네. 나는 이 연극을 아마 영화로 만들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후에 5년 동안 매일매일 그을린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침을 맞았고 이 희곡을 영화 시나리오로 옮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단 원작자인 Y.D. 무아와드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본인이 희극을 만들 때 사용했던 사진이나 영화, 시들을 보여주면서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연극은 총 4시간에 달하는 연극이었고 네. 무대에서만 빛날 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극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연극적인 언어하고 이미지를 어떻게 영화적인 언어로 옮길 수 있는가 그게 가장 난제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자연스러운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좀 더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냉철한 리얼리즘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고 특히나 롱테이크나 롱샷 기법을 사용해서 인물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영화 촬영에 대해서 트리비아를 좀 더 이야기하자면은 몬트리올과 요르단에서 촬영을 했고 한 40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 그리고 엑스트라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캐스팅 디렉터인 라라 아탈라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요르단에 살고 있는 이라크 난민 지구 사람들을 캐스팅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라라라고 하는 분은 허트로커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캐스팅한 경험이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은 또 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을리 사랑에서도 적극적으로 캐스팅한 게 원했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감독은 불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전공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연극을 그런 사람들을 영화에 끌어들이기가 낯설었는데 작업할수록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작업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매우 감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들이 희생자로서 느꼈던 경험이나 세상에 그것을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드니 빌레브 감독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촬영을 하면서 폭력적인 상황이나 전쟁의 실상 같은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모습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전쟁 장면 중에 사람들이 죽어나거나 그런 장면들은 촬영을 하는 레바논이나 이라크 사람들 그 출연자들에게 가슴 아픈 기억이니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찍어야 되나 감독이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장의 참상을 보여주기가. 그렇죠. 근데 오히려 출연진들이 아 이거 무조건 나야 된다고. 이런 걸 사람들이 봐야 그 참혹한 진실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독도 좀 더 조심스럽게 네. 그걸 집중해서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스팅에 관해서 이야기할 게 조금 더 있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인 루브나 아자발이라고 하는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계기가 이 배우가 전에 추방된 사람들과 천국을 향하여 라고 하는 작품을 찍었는데 네. 그때부터 드니 빌레브 감독이 연기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고 꼭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나왈 역할을 맡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나왈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면서 따로 리허설이 필요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쪽이었는데요. 아랍어는 맞는데 이게 레바논이 북쪽하고 남쪽이 언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랍어지만. 네. 그래서 그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두 가지 언어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야 연기가 가능한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역할을 맡은 루브나 아자발이 굉장히 연기를 잘했다, 만족스럽다 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제대로 된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지명이 아니라 네. 다 가짜로 불리는 지명들이 나오는데 네. 영국에선 대놓고 레바논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영화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쪽 지방의 이야기라고 한정 짓고 싶지 않았고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특정성을 피하려고 한 거지.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트리비아는 마치도록 할 텐데 네. 일단 드니 빌레브 감독이 카를로 비바리 영화제라고 하는 영화제가 있는데 네. 그곳에서 특별전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편의 작품밖에 만들지 않았는데 감독으로 초대받은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참고로 카를로 비바리 영화제는 김기덕 감독의 특별전을 총해서 김기덕 감독도 알려지는 네. 그런 계기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빌레브 감독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트리비아는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감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니 빌레브 감독 전작으로는 지구에서의 8월 32일, 폴리테크닉, 그을린 사랑, 프리즈너스, 에너미, 시카리오, 컨택트, 블레이드 러너 앞으로 나올 작품이죠. 이 네. 정도가 됩니다. 여태까지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에너미 통해서도 얘기했고 시카리오 통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그을린 사랑을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사실 프리즈너스랑 시카리오를 그렇게 재밌게 본 건 아니라서 제가 굳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을린 사랑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라 다루는 게 좋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음 층부터 얘기해야겠지. 이미 영화계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단편 영화고 식탁에 앉아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 할수록 무거워지니까 이 식탁과 함께 사람들이 그 아래층을 추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먹어요. 먹으니까 또 무거워지니까 또 추락을 하죠. 그래서
거듭해서 추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뭐 이런 단편입니다. 굉장히 네. 인상적이죠. 방금 말씀해주신 단편 다음층이라고 하는 영화는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서 최우수 단편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요. 네. 2008년에.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할 게 폴리테크닉인데 네. 이건 1989년에 있었던 캐나다 몬트리올 폴리테크닉 대학의 총기 난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14명의 여학생이 여성 혐오자에게 사살당했는데 그걸 소재로 만든 영화예요. 다이나믹하고 현실감 있게 박진감 있게 잘 찍은 영화인데 이 영화가 사살 장면만 보여주고 끝나지 않아요. 사살 장면을 보여준다면 20-30분 정도 사건에서 살아남은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메시지로 정리하는 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범죄자도 무서웠지만 지금 세상에 이 성차별도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고 하면서 폴리테크닉 대학의 총기 난사 사건을 사회 전체에 만연한 성차별이나 여성 억압 이런 것과 연결되는 영화죠. 참고로 방금 말씀해주신 폴리테크닉이라고 하는 영화는 지니 어워드라고 하는 영화제에서 네. 감독상, 작품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등등 주요 7개 부분을 수상했고 네. 칸 영화제, 헬싱키, 스톡홀름 영화제, 런던 영화제 등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은 바 있는 작품이죠. 네. 네. 그리고 프리즈너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유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가두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고 배후에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걸 점점 추적해 나가면서 전모를 파헤치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갇힌 자라는 게 이 영화의 메시지죠. 죄인이고 성서적인 메시지를 계속 활용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 그걸 스릴러를 통해서 풀어내는 작품이죠. 형사로 나왔던 제이크 질라렌이 굉장히 스타일이 눈도 부리부리하면서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잘 녹아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영화인 에너미 같은 경우에도 제이크 질레날이 주연인데 여기서는 1인 2역을 하죠. 어느 날 우연히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는데 심지어는 흉터까지도 똑같더라. 그래서 서로 아내를 바꾸게 돼. 서로 정체를 속여가지고. 뭐 그런 영화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뜯어볼 만하지? 한 큐에 이해하기 쉽게 만든 영화는 아닌데, 흥미로운 구석이 많아서, 특히 이 영화에서 거미의 이미지가 자주 활용되는데, 나중에는 아예 사람이 거미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에서 또 거미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는 게 거미집처럼 늘어선 곳곳의 집들과 그것을 연결하는 전신주거든.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거미의 도시다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그리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미집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통제되어 가지고 살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보진 않았는데 대중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평점도 조금 낮고.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다 라고 많이 들었긴 했습니다. 에너미라는 작품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최근에 나온 게 시카리오였죠. 네. 네. 시카리오는 뭐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네. 생략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컨택트라고 하는 작품 있잖아요. SF 원작으로 한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단편집 중에서 네. 아마 이야기 하나를 소재로 해가지고 원작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곧 한국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로튼토마토에서 평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작품을 만들게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에 블레이드 러너 원작도 토니 빌레 보면은 충분히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고 컨택트라는 작품으로 SF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잘 연출해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드니 빌레브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화면의 비주얼이 화려한 감독이라서 블레이드 러너 하면 비주얼이잖아. 그쵸. 아마 그래서 섭외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명은 아주 화려하게 쓰거든.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아주 명확하게 대비시켜주는 뭐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을 찍기에 적합한 감독이라고 판단되지 않았을까 싶네. 화면도 화려하지만 항상 드니 빌레브 영화를 보면은 그 찝찝한 감정이 남거든. 항상 그 뒷맛이랄까. 근데 블레이드 러너도 그런 작품이잖아. 사실. 그래서 어울리겠다. 충분한 것 같다. 지금 감독 중에는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작품은 잘 설명해 주었으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퀘벡 출신의 핫한 감독 중 한 명이죠. 네. 드니 빌레브, 자비에 돌란, 그리고 최근에 마르탕 탈보까지. 데뷔작이 지구에서의 8월 32일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그리고 텔루라이드, 토론토 등 35개 국제 영화제에 초청이 되면서 큰 화제를 이뤘습니다. 네. 그리고 마일스톰이라고 하는 2000년에 나온 작품을 통해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국제 영화 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고 그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명한 감독이 되었죠. 네. 이 정도로 감독을 소개시켜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스텝은 촬영 감독을 맡은 앙드레 터빈이라고 하는 감독님인데 전작으로는 차일드 스타, 가족, 맹세코 나나니아, 그을린 사랑, 탐 앳 더 팜, 마미 라는 작품을 찍었습니다. 제가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은 이분은 촬영 감독이기도 하지만 연출도 했습니다. 테이크 미라고 하는 단편을 통해서 히온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수상을 탄 바가 있었고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장편을 연출하셨어요. 또 네. 이게 각종 영화제 후보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고 작품도 제가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옛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 전쟁하는 영화였었잖아요. 지옥의 묵시록. 네, 지옥의 묵시록. 지옥의 묵시록 보면은 헬기를 띄워서 촬영을 했는데 그때 코폴라 감독이 촬영 장소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정상 헬기를 빌려대는데 이게 자꾸 지연돼서 어떻게 차질이 빚어지니까 그냥 그때 촬영 감독한테 아니 네 맘대로 찍으라고 나 지금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 장면이 촬영 감독이 그냥 자기가 찍고 싶은 입맛대로 다 찍어버린 장면인데 그만큼 이번 영화에서도 촬영을 할 때 연출적인 감각이 들어간 기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촬영 감독이라면 다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뭐 마미를 통해서도 유명해진 감독이기도 하니까요. 그냥 단순히 촬영만 할 줄 아는 사람, 뭐 음악만 만들 줄 아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왈 마르완 역할을 맡은 루브나 아자발. 전작으로는 추방된 사람들, 천국을 향하여, 스트레인저스, 나는 노예, 코리올라누스, 히어 등에 나왔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여배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모로코 출신이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스페인계고요. 그러니까 혼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인종 간의 갈등이나 아픔을 연기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어떤 작품이 있었냐면 추방된 사람들, 스트레인저스, 천국을 향하여, 그리고 이번 그을린 사랑 등등.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작품은 다 보진 못했지만 그런 작품에서도 비슷한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추방된 사람들은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탔던 작품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데뷔를 했고 그을린 사랑과 굿바이 몰코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예루살렘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밴쿠버 영화제에서 특별 언급상, 마그리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등을 탄 배우입니다. 그럼 다음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느 마루안 역할을 맡은 멜리사 디소르미스 폴린. 전작으로는 보스 마르쿠스, 파티, 대대, 안개 너머로, 그을린 사랑, 가브리엘 등에 나왔습니다. 이 배우는 일단 6살 때 광고로 데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리얼, 초코바 뭐 이런 식품 광고로. 그 이후에 차근차근 캐나다에서 드라마 배우로 자리를 다졌고 라프로메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드라마 많이 찍고 있어. 뭐 그리고 엄마랑 닮았어. 엄마 역할이랑 얼굴이 닮은 거가 분위기가 닮은 건가, 뭐 머리 스타일도 약간 닮은 것 같고 그래서 콧날이 비슷하지. 그래서 진짜 딸인 것 같네. 그 정도. 뭐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거. 아 그래? 왜냐면 루브나 아자발이 73년생이고 멜리사 디소르미스 폴린이 81년생이니까 8살밖에 차이 안 나지. 근데 이게 좀 웃겼던 게 사실 영화에서 선생님으로 나오는 그 장면 말고는 다 고생하거나 나이 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배우의 나이를 제대로 가늠 못하겠다. 루브나 아자발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다음엔 아들 시몬 마르완 역할을 맡은 막심 고데트. 전작으로는 폴리테크닉, 그을린 사랑, 에너미스에 나왔습니다.
폴리테크닉에서 이 사람이 범죄자, 총기 난사 범인으로 나왔어. 네, 지니 어워드, 유타 어워드 등에서 베스트 연기상을 탄 바가 있습니다. 네. 네, 1부 순서는 이 정도까지고요. 본격적으로 2부에서 그을린 사랑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